자, 주시고. 스펠링이 조금 잘못된 게 있네. 많이 잘못된 게 있네. 스펠링이 문제인데 지금. 스펠링 외워야지. 아니, 스펠링을 안 외우면 나중에 비슷하게 생기면 다른 단어를 네가 잘못 해석해버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 다들 절반만 썼네? 응? 이거 다시 볼게요. 알았지? 이거 다시 볼 건데 완벽하게 할 때까지 다시 배울 거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해요. 저는. 왜냐면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계속 할 거고 거의 기계처럼 내가 툭 찌르면 바로 나와야 되거든? 그 정도까지 만들어져야 되거든? 안 그러면 계속 할 때마다 새로 외우고 새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빨리 하셔야지 내가 진도 나가는데 별 이상이 없단 말이지. 여러분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뭐가 있었습니까? hardly, rarely, 오총사는 같이 알고 있어야 돼. barely, 자, scarcely, 발음으로 외워. 발음으로. scarcely, 그 다음에 seldom까지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be likely to는 너무 쉽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be likely to. so that은 앞에가 so 뒤에가 so가 이제 원인 파트고 뒤에가 결과죠. 그래서 너무 이거 해서 이거 하다 원인과 결과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although는 뜻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although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은 자 AL을 빼는 거야. 일단 though, 그 다음에 자 even though, 그 다음에 even if까지 이렇게 써주면 이 4개 써주면 딱 완벽하지. 비록 뭐뭐일지라도. 근데 기억나? 여러분 비록 뭐뭐일지라도는 중요한 거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데 라고 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뒤에 있는 주어 동사 혹은 앞에 있는 주어 동사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여기가 만약에 해석이 안 돼? 괜찮아. 해석이 되면 해석을 하십시오. 해석이 안 돼? 그럼 굳이 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렇게 해서 얼도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해되지? 이해되지? 자, 이거 말고 저번에 숙제가 또 뭐 있었어, 우리? 몇 번? 3, 4번 풀어오는 거였어? 보자. 자, 3, 4번 다 풀어왔니? 푼 거 보여주세요. 여기를 내가 말했잖아. 지금 얘 때문에 얘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어떤 말을 쓸지 기준을 잡으려면 밑줄 치고 화살표를 하거나, 그지? 아니면 여기다가 한글을 쓰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조금 깨끗해.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걸 네가 생각해서 한글을 쓰거나 아니면 밑줄 쳐서 화살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게 지금 안 돼 있어. 너도 똑같아. 지금 제가 답 맞추는 걸 본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그렇지. 밑줄 치고 이것 때문에 이거라고 표시하면 돼. 이거 답이 맞는지는 아닌지 일단 확인해 볼게.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원하는 거. 이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얘는 이렇게 그지? 그지? 얘는 잘했어. 얘 때문에 이거다라고 지금 써놨잖아. 이건 잘했는데 얘는 안 돼 있어. 그지? 우리 3번 몇 번까지 했었어? 1번까지 했었어. 2번까지 3, 4번은 너가 푼 거야? 3, 4번 숙제로. 네가 푼 거야? 잘했습니다. 자, 저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잠깐 다시 복습을 하면, 우리가 결국은 이 빈칸 추론이 제일 어려운 유형이라 했었지. 순서랑 삽입이 제일 어려운 유형이야. 여기만 잘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를 잘하면 밑에 다른 유형들은 좀 쉽습니다. 얘네들에 비해서는.
왜냐면 주제 파악 문제들이 4문제 나와. 20번, 22번, 23번, 24번이 주제 파악이야. 요것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주제를 파악한 상태에서 빈칸까지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더 어려운 유형이야. 알겠지? 순서 삽입까지도 해놓으면 웬만하면 다 될 겁니다. 어쨌든 주제 파악에서는 일단 내가 소재 찾으라고 했었죠. 소재는 언제 나온다고 보통? 처음에 나와. 첫 번째 문장. 아무리 늦어도 두 번째 문장부터 나와요. 알겠지? 거기서 빨리 찾아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이제 그래 주제 합쳐서. 그지? 자, 근데 그 빈칸 포함 문장을 잘 하라고 했었어.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다고 했었어. 그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읽었으면 좋겠다. 기준을 삼고 읽어내 가야 돼. 그거 하면은 이거를 딱 파악하면 완급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 완급 조절. 어떤 문장은 좀 천천히 읽어야 되는 게 판단이 서는 거야. 어떤 문장은 빠르게 넘어가도 된다. 이게 조금 완급 조절이 생깁니다. 모든 문장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읽으면 안 돼. 그럼 바보 같은 짓이야. 그치? 중요한 문장과 중요치 않은 문장이 따로따로 다 갈려있는데, 그치? 자, 그래서 의도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거 말했지? 함정 조심을 했어. 이거 다 부정어야. 알겠니? 너 스펠링 외워야 돼. 알았지? 스펠링 외워야 돼. 만약에 이거 발음으로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는요. 발음으로 외우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hard, rare, bear, scarce, 이놈들의 원래 뜻도 알아두면 더 좋긴 합니다. 그치? 근데 ly를 붙여서 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느냐는 뜻이 돼버렸지만 ly가 있기 전에 이 녀석들의 어떤 뜻이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특히 scarce, 부족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꼭 외워. 알았지? 자, 그렇게 해서 답은 초속어법을 풀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자, 얼도어의 원리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ing여도 위치에 따라서 이 녀석의 역할이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분사구문이 될 수도 있고 해석이 다양했잖아. 그지? 그것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3번부터 봅시다. 3번도 자, 근데 얘는 빈칸이 좀 어딨어? 아까는 빈칸이 얘 같은 경우는 어디 있었어? 1번 어딨냐 빈칸? 초반부에 있었고 2번도 약간 초반부에 있었지. 근데 3번은 좀 막바지에 있잖아. 자, 그럼 팁을 조금 하나 드리면 3번이 막바지 있었지? 어디를 먼저 해석하는 게 좀 저는 좋아 보여요? 얘부터 먼저 해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갈지를 좀 예측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there is, there are 뜻이 뭐야? there is, there are. 그치? 주어가 있다, 인데 이때 is, are 얘가 동사고요. 주어가 여기 뒤에서 나오는 자 도치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게 there이 부사거든요. 부사구 도치라고 하는데 여튼 주어가 있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there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실제 주어는 뭐야? time이 주어고 comes가 동사야. 됐어요? 그래서 해석하면 뭐야? 시간이 다가왔다 하면 돼. 여러분들 시간 뒤에 when이 나왔네. 여러분 when도 그때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when이 명사절일 때, 형사절일 때, 부사절일 때 다 다르다고 설명하지 않았나? 설명 안 했니? 자, 다시 when은요 안 썼으면은 썼는지 안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거거든. 근데 얘가 위치가 명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요. 아까 그 ing처럼 ing도 주어 자리에 있으면 동명사,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동명사,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잖아.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잖아. 분사였으면 근처에 수식할 만한 명사가 있어.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 근데 분사구문, 즉 부사 자리일 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셨어야 되죠. 지금 내가 그때 설명했던 게 요거야, 요거 그때 했던 거, 그치? 원리는 똑같습니다. 같은 ing여도 위치가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에 따라서 달라졌어. 그지? 근데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명사 자리에 있을 때,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있을 때는 의문사거든요. 명사니까 의문사절. 해석이 뭐야? 언제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언제 뭐뭐 하는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형용사 자리일 때는 뭐야? 형용사 자리일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명사 뒤에 이렇게 해서 붙어서 이렇게 꾸며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관계 부사라고 해요. 배웠죠? 내가 관계되면서 관계 부사 배웠지? 얘는 딱히 해석 안 해요. 그냥 뒤에 거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앞에 명사가 있어. 그리고 보통 부사는
그냥 아까 말했죠? 아까 얼도랑 똑같아. 주어 동사 따로 있으면 얘네들은 뭐야? 뭐뭐 할 때. 해석이 어떻게 달라져? 언제 뭐뭐 하는지 명사절일 때는. 형사절일 때는 앞에 명사 꾸며줄 때는 해석 딱히 안 해.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명사. 근데 부사절일 때는 뭐뭐 할 때 써주세요. 다음에 ing당 앞에 내가 근데 필기에 썼던 거 있잖아. ing랑 그 다음에 when 있죠. when 주어 동사. 이것도 명사, 형사, 부사절일 때 뜻 쓰는 거 시킬 겁니다. 뜻 쓰는 거 시킬 거예요. 근데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위치까지 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그냥 단순 암기라고 하지 말고 이해해. 지금 명사, 형사, 부사는 쉬지 않고 지금 계속 모든 문법대 하고 있어요. 시우 단어 통과했어? 통과 못했어? 저요? 못했어요. 내일 와야겠네. 내가 뉴스 가리고 시험 보러 했었지. 가리고 시험 봤어 안 봤어? 했어요. 했다고? 네.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럼 얘 물어볼게. 얘 명사절인 것 같아? 형사절인 것 같아? 부사절인 것 같아? 이 외는? 부사? 아니야. 명사절이는 아니야. 왜냐면 이미 주어가 있고 이미 동사 나왔지. 얘 절대 명사절이 아니야. 명사절이 아니야. 근데 형사절인가? 앞에 시간에 관련된 명사 있지. 그 뒤에 when 나오면 이거 웬만하면 관계부사 맞아요. 얘 형사절입니다. 얘 형사입니다. 형사. 이거 좀 이해 안 되시는 분. 용례를 알려줄 수 있어.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돼. 예시 설명해주세요 하면 설명해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럼 넘어간다. 자, 뭐예요? 당신이 반드시 요로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하나의 형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지금 whe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형사처럼 해석하시면 돼. 뭐뭐 하는 앞에 있는 시간 이렇게. 됐어요? 얘는 관계의 부사였습니다. 아무튼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뭐야? 네가 이렇게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다? 이렇게 해야 한다야. 쉽게 말하면 뭘 해야 하는지만 찾으면 돼. 그러면 당신은 오케이? 자, 보자.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now, 이제는, more than ever, 어느 때보다도 몰라도 돼, 솔직히 말하면. 그치? 컴마 바로 쳐버려.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해볼 테니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어떤 단어가 중요해 보이는지 나한테 얘기해봐. 자, 좋은 직업에 대한 기회들은 are opening up,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야? who 관계대명사죠.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야. who speaks well, 잘 말하는 사람들이죠. 누구 앞에서? before a group. 자, 집단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직업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해석을 제가 의역도 살짝 섞어서 잘 해석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중요한 소재가 뭐인 것 같아? 눈에 띄는 단어가 뭐인 것 같아? 단어 하나만 찾아봐. 뭐인 것 같아? 나? 스피크. 자, 밑줄 치세요. 정확하게는 얘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직업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좋은 직업에 대한 기회가 생긴다. 됐어요? 그리고 요거가 있어서 한번 또 써볼게. before가 뜻이 뭐죠? 얘들아, before가 뜻이 뭐죠? 뭐뭐 전에. 근데 before를 뜻을 두 가지로 알아두세요. 이게 시간 관련해서는 맞아, 네가 말했던 것처럼 뭐뭐 전에 란 뜻이야. 근데 이게 before가 위치에 관련해서는 뭐뭐 앞에 란 뜻입니다. 그러면 before a group은 뜻이 뭐야? 사람들 앞에. 이거야. 이거는 그 시간 개념이 아니야. 그죠? 위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잘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직업의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이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 자, 우리 배웠던 거다, 얘들아. 이분도, 얘 무슨 뜻이라고? 비록 옹월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되면 지금 대답할 수 있잖아? 대답하기 시작하면 이게 내 거가 돼. 그지? 대답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 전까지 공부 안 하고 그냥 오면은 이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여튼, 근데 내가 이거 중요한 정보라고 했어?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했어? 안 중요해. 어디까지? 자, 내가 원래 로이어에서 끊으려고 했거든? 근데 보니까 로이어, 변호사, 라디오의 어나운서, 비슷한 거네. 프로페서, 교수님, 여기까지 끊어야 돼. 요, 지금 내가 여기 꺽쇠를 친 게 중요하다고 했어? 안 중요하다고 했어? 안 중요해. 그럼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뒤에서 말하는 거야. 너는 가지고 있어. 좋은 이유를 갖고 있어. 어떤 좋은 이유를 갖고 있어? To learn how to speak effectively.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효과적으로 말해야 되는지를 배울 좋은 이유들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근데 굳이 해석해볼까? 굳이 해석해볼까? 하도 중요한 정보 아닌데? 비록 너가 자, intend는 써? 의도하다야. 의도하다. intend는 의도하다. 쓰세요. 알고 있었으면 안 써도 되는데 모르면 써. intend 뜻이 뭐라고? 의도하다. 비록 너가 의도하진 않았을지라도 뭐가 되는 거? 변호사가 되는 거, TV나 라디오의 아나운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교수가 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너는 어떤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정보 아니지, 얼도더러. 네가 변호사든 뭐든 그거 상관없어. 이 소리잖아. 이건 별로 중요한 정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이 말인데, 근데 자, 또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 두 번째 문장 해석했는데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어? 어떤 말? 아니, 어떤 내용이 지금 좀 반복되고 있잖아. 스피크. 자, 그냥 스피크도 아니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할지, 어떻게 하면 잘 말할지 두 번 이상 반복되고 있지. 영어에서는 자, 이게 하나의 지문이잖아. 그치? 하나의 지문인데 하나의 지문에는 주제가 몇 개일까? 한 개. 당연한 얘기야. 그치? 두 개면 안 돼. 큰일 나.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안 세봐서 모르겠지만 대충 문장 수가 되게 적은 문장은 4문장에서 5문장 정도 되고, 좀 긴 지문들은 한 6문장 정도, 7문장 정도 돼. 그치? 근데 한 7문장 정도라고 쳐도 되게 짧은 글이잖아. 영어 문장 7문장밖에 안 돼, 이게. 근데 그 짧은 문장에 2번 이상 같은 내용이 반복하고 있다? 그럼 뭐 한 거야? 그 내용은 중요한 거야. 이해돼?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녀석들이야. 2번 이상 반복되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어? 사람들 앞에서 잘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거래. 그리고 또 위에서 뭘 했어?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이유들을 갖고 있대. 효과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뒤에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뒤에? 예를 들어가 나왔어. 자, 이거 얘기했니? 내가 예를 들어에 대해서 설명했니? 예를 들어는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앞에가 중요해. 당연한 얘기겠지.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한 적이 없습니까? 써보자. 앞에 A라는 문장이 있고 예를 들어가 나오고 그리고 B가 나왔어. 어떤 문장이 중요하다고? A가 중요하고 A가 주제일 겁니다. 예를 들어가 나오면 기껏해야 7문장밖에 안 되는 이 문장에 예시를 들어준대. 얼마나 중요하면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그치? 앞에 문장이 진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고, 얘만 보고 답을 골라도 될 정도로, 뭐 애매할 수 있지만 그러면 밑에는 예시를 읽어야겠지만 진짜 얘만 봐도 답을 고를 수 있는 정도가 많아요. 꼼수 좀 부리면. 근데 요새는 그렇게 친절한 글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라는 말을,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 표현이 뭐 있어? For example이 예를 들어죠. 하나 더 있어. 또 뭐 있니? For instance. 얘도 외워. 예를 들어야. 예를 들어.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 이거는 근데 너무나도 뻔한 표현이야. 너무나도 뻔한 표현이야. 그지? 자, 근데 두 번째. 자, 요새는 요게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새는 요게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구체적 사례.
구체적 사례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라, for example, for instance를 안 써주고 그냥 바로 예시를, 구체적 사례를 예를 들어버려. 그죠? 전 세계에는 뭔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역사가 있다. 미국에서는 했어. 자,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떤 사례가 나온 거야, 갑자기? 예를 들어는 없지만 구체적 사례가 나왔지. 갑자기. 그러면 걔도 예시야. 이거 어차피 이거 너무 어떻게 구분해요? 수십 번 나올 거야 이제 앞으로. 내가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할 거야. 알았지? 잘 봐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봤을 텐데 리서치가 뜻이 뭐죠? 리서치 뭐야? 재검색. 아니야, 연구야. 연구. 리서치는 연구. 또 뭐 있어? 자, 익스페리먼트가 뭐죠? 익스페리먼트. 발음 여러분 하면서 외워. 스펠링 발음 한글 가지고 써봐. 익스페리먼트. 이게 뭐야? 실험. 다음에 스터디. 스터디 뭐야? 연구. 이제는 공부하다 안 씁니다. 스터디는 연구예요. 연구하다나. 폴. 여론조사. 폴. 여론조사. 됐지? 마지막 4번. 4번은 이거 좀 안 보이시니까 색깔 좀 다른 색으로 할게. 명령문 있죠. suppose. suppose가 뜻이 뭐죠? 이렇게 하면 가정하다거든요. 근데 명령문이니까 가정해봐라. 자, think. 생각해봐라. say. 말해봐라. imagine. 상상해봐라. 이런 게 예시입니다. 얘네들도 예시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공부를 해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쌤, 4번 예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imagine you walk on the forest. 대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상상해봐라. 네가 숲속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봐라. 갑자기 그냥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은 비슷한 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제가 상상해봐라. 네가 길을 걷고 있다고 숲속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너 바닥에 있는 저거 이렇게 나뭇가지 보고 너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라지 않느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예시예요. 이해됐어? 자, 아무튼 그런 얘기고.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가 나왔다는 건 얘들아. 근데 우리 앞에서 예를 들어가 나왔다는 건 앞에가 뭐라고? 중요하다고? 중요치 않다고? 중요하다고. 그리고 주제라고 했지. 이게 주제야. 그러면 나는 내가 이걸 잘 이해했으면 여러분 예시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봐. 효율적으로 공부해. 효율적으로 읽어내. 불필요한 거 굳이 왜 읽어? 내가 다 이해했는데. 그지? 근데 만약에 필요하면 읽어야지 당연히. 그지? 근데 불필요하면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 얘는 너무 쉽게 나오는 녀석이야. 자, 누가 나오면 좋아? 여기다 어떤 말로 하면 뭐 하면 좋다고 지금 하고 있어.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어.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나였으면 화살표를 이렇게 쳤고 이렇게 쳤을 거야. 자, 그래서 이게 기준이 생겨.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이렇게 기준을 먼저 쓰고 그 상태에서 답을 골라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써서 그 답을 띡 체크하고 오는 거는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 풀이 과정이 없는 수학 문제 같아, 내가 봤을 땐. 그지? 그래서 제발 귀찮지만 지금은 써놓고, 내가 일부러 문제를 많이 안 준단 말이야. 풀어오라고, 숙제를. 그지? 꼼꼼하게 풀어보시라고. 당연히 어렵겠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치?
하지만 해내야 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유형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하는 빈칸 추론이야. 이게 제일 어려운 유형이 맞거든. 그치? 내 해석 능력을 떠나서 글 읽는 법을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이거 하다 보면 국어도 오히려 괜찮아질걸? 오히려 국어도 괜찮아질걸? 아무튼 다음 몇 번이니 그러면? 자, 이게 기준이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게 좋대. 그럼 뭐랑 다음 몇 번이야? 3번. 스탠드업, 서서 뭐 해라는 거야? speak out, 목소리를 크게 내라 이거야. 다른 거는 전혀 근데 근데 좀 잘 모르겠어요. 3번 스탠드업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속어버로 풀어. 야, 외국어를 배우래? 아니지, 절대 아니지. 여러분들 감정을 숨기래. 맞아? 아니지. 여러분들 창의성을 발달시키래. 맞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 경청해라. 우리가 listen to가 듣다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라. 어떻게? 신중하게 들어라. 그러면 얘 맞아 아니야? 아니지. 들으란 소리가 아니라 말을 제대로 하라는 소리야. 다 몇 번? 3번.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것만 제대로 해도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단어를 부족한 거기 때문에 단어를 꾸준히 많이 외워야 되고 시험을 봐야 돼, 니네. 그치? 그렇지만 글 읽는 법과 그런 건 연습이 조금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준이가 아까 물어봤잖아. 단어를 진짜 많이 모른다 싶으면은 단어를 찾으면서 하긴 하는데, 그죠?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어를 최대한 안 보되 문제를 풀다가 모른다 나오면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놔. 네모만 쳐놓던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럼 찾을 때는 그 단어만 찾으면 되잖아. 찾아놓고 다시 그걸 넣었을 때 한글을 만약에 썼어. 기회 이렇게 써놨어. 그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해석까지 다시 해봐. 그게 제대로 된 영어 공부야. 다시 해석 안 하면은 그냥 단어만 찾으면은 말짱 도루묵. 알았지? 단어까지 찾아보고서 그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해석해보니까 해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지? 지금이 여러분 시간 제일 많을 때입니다.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지금이 시간 제일 많을 때야. 진짜 잘하셔야 돼요. 너희들 혹시 특목고 갈 생각 있어? 자사고 갈 생각 있어? 만약에 있으면 얘기해. 3학년 2학기 때는 진짜 빡세게 공부해야 되거든. 시험 결과가 잘 나와야 돼. 50%란 말이야. 얘네 3학년이 뭐지? 거기가 30%? 2학년이 30%고 1학년이 20%인가? 아마 그래. 배점 비율이 3학년 때가 제일 커. 그래서 만약에 거기 갈 생각이 있으면 꼭 그렇게 얘기해주면 빡세게 공부하셔야 되고. 나는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중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기초적인 실력들이 그래도 또 도움이 될 거고 하니까. 그 너희들이 어느 학교에 갈지 모르지만 그 학교가 주관식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잖아. 전민고 같은 데는 주관식이 있어요. 그럼 영작할 줄 알아야 돼. 영작 잘하는 사람이 유리해. 전민고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좀 노출을 시키고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좀 방법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4번. 자, 이것도 풀었잖아 너희들이. 그치? 자, 손 들어. 난 1번 골랐다 손. 2번 골랐다 손. 3번 4번 5번. 너 몇 번 골랐어? 못 풀었어. 왜 못 풀었어? 이거 숙제 안 했어? 아까 확인하지 않았어? 왜 안 풀었어? 제가 숙제 못했어요. 마지막이야. 알았지? 저는 옐로 카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알았지? 경고야. 웃을 때 해. 웃을 때. 알았지? 네. 자, 아무튼 4번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 많이 배웠어, 얘들아. 이거 체크. For example. 누가 중요하다고? 앞에가 중요해. 이게 주제였을 거야. 주제였을 거야. 주제만 고르면 돼. 우리는 답 고를 때 주제만 고르면 돼. 근데 해볼게. 자, 나는 믿어요. 대절을 믿어요. 뭘 믿냐면 한 사람은 can find the truth.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삶에서. 자, by는 뜻이 뭐죠? 얘들아? by가 뜻이 뭐야? 아이씨. 아니야. 자, by는 뭐뭐에 의해서. 근데 동명사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지. 근데 둘 다 뭐냐면 둘 다 결국에는 방법이야. 이런 by 뒤에는 항상 방법이 나와요. by 뒤에는 항상 방법이 나옵니다. 그치? 이것에 의해서 이거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방법이야 다. 그래서 by 뒤에 나왔던 요거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사람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했잖아. 그러면 진실을
발견하는 뭐라고 하면 돼? 방법이 여기 빈칸에 들어가면 돼. 진실을 발견하는 방법을 찾으면 돼. 됐죠. 자, 해볼게.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I know a carpenter. 이런 carpenter 뜻이 뭘까? 근데 몰라도 됩니다. 근데 내가 왜 몰라도 되는 줄 알아? 이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정보는 뭐야? 진실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거지. 카펜터를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 그냥 후 나온 거 보니까 저건 사람인 것 같아. 그치? 근데 대문자는 아닌 거 보니까 무슨 직업인 것 같아. 됐어요? 직업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그치? 그럼 모르겠으면 나는 카펜터를 알아요. 한 카펜터를 알아요 하고 가면 돼. 알겠니? 근데 카펜터는 참고로 목수란 뜻입니다. 알고 계세요? 쓰세요. 목수. 카펜터 뜻이 뭐라고? 목수. 난 목수 한 명을 알아요. 자, 근데 어떤 목수냐면 who has devoted. 여러분, devote는 바치다 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지문에 조금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을 거야. 자, 어떤 카펜터를 아냐면, 자, 바쳤던 거야. 자기 자신을 뭐에 바쳤어? 그의 일에 바쳤던 몇 년 동안. for은 뭐뭐 동안이죠. 이거 다 알아야 돼. 기계처럼 나와야 돼. 그래야지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를 뜻을 고민하는데 한 2초 걸리는 순간 이거는 해석을 자꾸 방해해요. 자꾸 그런 게. 기계처럼 나와요. 애플이 뭐야? 사과. 바로 떠올려야 돼. 그래야지 너가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for, 동안에. 이렇게 하면은 막혀요. 이게 바로 가야지. 몇 년 동안에. 그의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야 머릿속에 딱딱딱 내용이 들어가지. 그지? 그래서 이런 목수를 알았다. 별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 계속 가볼게. 그는 목수겠죠. has got. 뭘 얻었어? 훌륭한 기술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한 can tell. 말해줄 수 있었어. much. 많은 것을. 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너무 빠르니? 지금은 제가 문법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어 동사만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거야. 그지? 어쨌든 많은 거를 말해줄 수 있대. 삶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줄 수 있대. 카펜터가요. 얘는 뭐 자기 능숙한 기술도 갖고 있고, 얘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도 많이 해줄 수 있대.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뜻이 뭐라고? 불행하게도. fortune이 뭐냐면 행운, 돈 이런 뜻이 있어. 포춘 쿠키. 내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딱 까면 안에 있잖아. 그지? 그게 포춘 쿠키인데, fortune은 기본적으로 행운이라는 뜻인데, fortunate는 운이 좋은, 다행인 이런 뜻이야. 근데 fortunately는 다행스럽게도인데 on이 붙었으니까 불행하게도, 다행스럽지 않게도,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럼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네 갑자기. 젊은 사람들은 graduate이, 여러분 이거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동사야 아니야? 아니잖아. ing 붙어서 동사 아니야? 그러면 졸업했다 하지마. 졸업하는 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동사 어딨어? grow가 동사야. 그럼 여기서 앞에서 끊어. 빠르게 대학교를 졸업한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 형용사입니다. 분사예요, 분사. 아까 얘가 ing 중에 명사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얘가 분사야. 아까 처음에가 동명사, 분사 구문 있었지.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니까 얘는 분사. 그래서 학교를 빠르게 졸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알았지? 명사 자리 있을 때는 뭐뭐 하는 것, 동명사니까. 근데 부사 자리 있을 때는 분사 구문,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튼 빠르게 학교를 졸업했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grow impatient. 이런 patient가 뜻이 뭘까? patient. 명사로 쓰면 patient는 환자라는 뜻이 있어요. 봤을걸? 형사로 쓰면 또 뜻이 뭐예요? 인내심이 있는. 됐어? 환자, 인내심 있는. 근데 앞에 이미 붙었네? 그건 뭐야? 인내심이 없는. 여러분, 이런 접두사 있잖아. 접두사, 접미사. 접두사는 머리 두자 써가지고 이렇게 앞에 붙은 놈들. 이 앞에 붙은 놈들이 여러분 뜻을 바꿔놓거든? 미스는 뜻이 뭔 것 같아? 미스. 아니야. 미스는 뭔가 잘못된다는 느낌이 좀 강해. 미스테이크 뭐야? 잘못된 행위. 그래서 그게 실수. understand가 뭐지? 이해하다. misunderstand 뭐야 그러면?
아니야, 잘못 이해하다. 그래서 오해하다야, 오해하다. 됐어? use가 뭐야, use? 사용하다. misuse 뭐야? 잘못 사용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칙성을 알고 있으면은 굳이 얘를 외울 필요는 없어. patient만 외우면 돼. 그러면 다양하게 쓸 수 있어. I am 혹은 IN, 뭐 IR 이렇게 붙은 on 이런 애들은 다 뭐야? 반대 애들이야, 반대 애들. 그치? 그래서 patient에 이미 붙었으니까 인내심이 있는 에서 on이 붙었으니까 인내심이 없는. 처음 보는 단어여도 이미 붙어 있는 것만 확인하면 환자라는 뜻이 저 인내심이 있는 말 알고 있으면 이건 뜻을 해석할 수 있다. 그치? 여하튼 학교를 빠르게 졸업했던 젊은 사람들은 뭐 하게 됐어요? 자, 인내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매력적이지 않고 unnurtured 뜻이 뭐라고? 매력적이지 않고 기본적인 수준의 직업. 자, 레벨은 수준입니다. 알았죠? 베이직 레벨, 기본적인 수준의 직업으로부터 되게 뭔가 인내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딱 근데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랑 지금 어때요? 서로 비교대조인 거 느껴졌니?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안 하면서 읽으면 안 돼. 이거는 글이야, 글. 그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지금 문법 하나하나보다. 비교대조야. 누구랑 누가 나왔어? A가 누구였어 아까? 목수가 어땠어? 굉장히 자기를 잘하고 능력도 좋고 해줄 말이 많았어, 삶에 대해서. 근데 B는 누구야? 일찍 졸업한 아이들. 뭐 아이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그죠? 그치? 근데 목수는 조금 좋은 것 같고 젊은 애들은 마이너스한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읽어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가볼게. 그들은 궁금해요. 원더 궁금하다죠. 그럼 그들이 여기서 누구겠니? 학생들이겠지. 앞에 나온 게 학생들인 거니까. 그렇지? 목수가 갑자기 나올 수 없어. 학생들은 궁금해. 뭐인지가 궁금해. 그들의 일이 will lead to anything meaningful. 자, anything, something 이런 놈들은 뒤에서 꾸며줍니다. 의미 있는 뭔가를 이끌 거라고 하는지 이끌지를 궁금해해요. 막 의구심을 계속 품는 거야. 계속 궁금한 거야. 내가 과연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이끌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의문을 품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야? 그래서 학생들. 얘네들은 또 ask for 외워 얘들아. ask for 요구하답니다. 수거들은 여러분들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수거는 제가 알려드릴 건데 수거 말고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찾고 외워. 이건 시험 볼 거야 다음 시간에. 요구하다. 됐죠? 그러니까 그들은 요구할 거야. 뭐를? 다른 책임을. 자, responsibility 뜻이 뭐라고? responsibility는 책임감 이런 뜻인데 다른 책임감을 요구한대. 다른 책임을 요구한대. 또 다른 것 좀 주십시오. 맨날 이런 것만 줄 겁니까? 너무 기본적이에요. 이런 거 주시지 마시고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다른 거 주세요 이거야. 그런데가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는 앞에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 데는 누가 더 중요해? 뒤에가 더 중요해. 그런데 그들은 may never 결코 만족하지 못할지도 몰라. 아니 다른 거 줘도 만족하지 못할 거래. 자, 이게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건데 진실을 발견하는 방법이 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 자, if our knowledge 만일 우리의 지식이 is broad가 뜻이 뭐죠? broad가 뭐야? broad 넓은. broad는 넓으냐? shallow는 뭐인 것 같아? 좋아요. 왜냐면 이게 힌트거든요. 힌트. 왜냐면 벗이라는 게 힌트. 얇은 아니야. 얇은 쓰지 마지고 아직 쓰지 마봐. 근데 좋은 조건이야. 왜냐면 그러나잖아. 그럼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당연히 무슨 말일 거야? 반대말을 아니겠어? 그러나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몰라도 그러나니까 앞에 말에 반대일 거라고 센스가 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근데 참고로 샬로는 원래 얕은이에요. 샬로는 얕은이고 외워야 될 기본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지식이 넓어 그러나 얕다면 이렇게 가야죠. 넓지만 얕다면 되게 얕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know nothing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다 중요한 건 뭐라고? 우리가 지식이 굉장히 뭐하다면 얕다면 이거는 아무런 것도 모르는 거야. 자, 예시 이렇게 처음에 나오잖아. 이거 아직도 아니다. 그러나예요. 다시 예시 이렇게 처음에 나오면 뭐라고? 그러나 however랑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나가 나왔어. 어디가 중요해?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뒤에 집중해서 읽어야지. 자, developing one skill in great depths. 자, 하나의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얘는 내가 왜 얘 주어 자리니까 것이라고 해석한 거야? 왜? 동사 어디 있어? can show가 동사야. 뒤에 in great depth 전명구구. 이거는 동명사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럼 뭐만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하셔야지. 엄청난 깊이로 depths가 뭐라고? depths가 깊이야. deep, D-E-E-P가 형용사고 깊이 있는, 깊은, 그지? 근데 depths, 그리고 우리 선수층이 depths가 하잖아. 선수 뭐 축구 뭐 이런 거 보면 depths가 두껍다 뭐 하잖아. 엄청난 깊이로 하나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렇게 가셔야 돼. can show 뭘 보여줄 수 있어? 진실을 보여줄 수 있어? 너의 삶에서. 끝. 자, 여기서 진짜 여기를 보고 답을 골랐으면 내가 너희들 칭찬했을 거야. 얘가 중요한 거였어. 왜? 기억나? 요거 어디 있었어? 위에. 맨 위에 있었어. 맨 위에 어디 있었어? 노란색으로 쳐봐. 어디 있었어? 자,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거든. 삶에서 한 사람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 삶에서 똑같은 거야. 지금 노란색은 똑같은 말 아니야, 그지? 그리고 우리가 찾은 건 뭐였어? 아까 by ing, by 명사, 진실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찾는 거였어. 근데 맨 마지막에 진실을 발견한 방법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어? 그러나 하면서 하나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엄청난 깊이로. 엄청난 깊이로 하나의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결국은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진실을 보여주려면 뭐 해야 돼? 한 가지 기술을 깊이 있게 발전시켜야지. 얘 때문에 얘다. 이게 있어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그런 거야. 그지? 답을 맞추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여기까지 단계를 했으면 이 친구는 단어만 조금 외우잖아? 그러면은 이제 금방금방 성적이 올라. 물론 이거 하려면 단어도 많이 해야지. 단어 모르니까 지금 계속 너희들은 아마 단어 위주로 많이 제가 시험도 보고 외우게 할 겁니다. 알았지? 이거 이해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는 기준이 잡혔어. 야, 이놈이야. 이놈 가지고 지금 가장 좋은 답을 골라내야 돼. 몇 번인 거 같니? 5번. 몇 번? 몇 번? 5번. 5번이지. 포커싱, 이게 중요해. 아까 말했죠. 하나의 기술을 깊이 있게 해줘야. 그게 키워드야. 그러면 하나의 것에 대해서 마스터한다는 걸 그 깊이 있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포커싱 온 함으로써, 집중을 함으로써, 하나의 일에 집중을 함으로써, 그리고 뭐 함으로써? 그것을 마스터함으로써, 그 하나의 일을 마스터함으로써 나는 진실을 얻을 수 있다. 목수가 그런 놈이었던 거야. 앞에 예시가 왜 나왔어? 목수가 그런 사람이야. 목수는 하나의 거에서만 되게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해? 해줄 말도 많고, 그럼 이해가 되는 거지, 주제가. 해줄 말도 많고, 기술도 발달하고, 뭐 그랬어. 근데 불행하게도,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지식이 깊은 사람들이야? 이제 막 갓 대학부 졸업한 놈들이야. 젊은 사람들. 지식이 어떤 상태의 애들은? 넓지만 얇은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지, 사실은. 목수처럼 자기의 길에 하나의 깊이 있게 한 사람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됐어요? 네. 근데 왜 4번은 답이 안 되는? 좋아요. 좋은 질문. 자, 이거는 아마 제가 여러분 이거를 왜 안 되냐는 걸 나한테 계속 물어봐. 내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뇌피셜로 한번 설명해 볼게. 뜻을 해석하면 뭐야? 그의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야.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일단은 요거랑 거리가 있어. 하나의 기술을 깊이 있게 발전시킨다랑 일단 거리가 있어서 답은 아닌데, 네가 왜 이 답을 골랐을지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지금 무슨 말이 나왔냐면, 아까 이 목수가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왔어? 목수가 뭐 해준대? 말해줄 게 많대. 말해줄 게 많아? 그럼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건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대학생이래. 이제 막 갓 졸업한 대학생이래. 그렇죠? 대학생이니까 좀 배우려나? 그리고 뭔가 얘네들이 계속 그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경험들로부터 배워야 된다? 아마 너가 중간에 스스로 뭔가 없던 지식을 만들어낸 것 같아. 이건 네 생각이거든. 여기 이 사람이 해줄 말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게 게슈탈트 효과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연결은 돼 있진 않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 멀리서 보면 더 연결돼 있어, 이게. 그치?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다 원래 그림이잖아. 그림인데 그 그림이 여러 장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얘가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사실 얘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림들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이렇게 나열되면서 그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왜 그게 왜 우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실제로는 그림이지만, 정지된 그림이지만, 우리의 뇌가 그 빈 사이사이를 우리의 뇌는 원래 뭐예요? 자꾸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우리 뇌는 내 생각으로, 나의 상식으로 여기가 빈 공간을 불편해서 채우려고 하는 지식이 있어. 그래서 원래는 그림과 그림끼리 연결한 건데 이게 뭔가 연속적인 움직임처럼 보이는 게 그런 것 같고, 우리 뇌가 거기서 막 그거를 하나의 뭔가 움직임처럼 인식하고, 이것도 점이지만 멀리서 봤을 땐 선처럼 보이는 게 그 빈 공간을 자꾸 채우려고 해.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여기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 여기에서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도 대학교 애들이니까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 없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 왜냐면 사람이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그걸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내 생각을 최대한 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말 자주 할 거야. 이거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지.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걸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 사람의 의도만 파악해야지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 그치? 이해돼? 그래서 얘는 나이 든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함으로써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너가 아마 뭔가 너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조금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고, 뭔가 어떤 단어들만 보고 유추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답이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밑줄 치면서 얘 때문에 얘입니다 라는 근거를 찾으라는 이유가, 그래야 안 헷갈려. 그래야 내가 실수 안 해. 자꾸 내 생각 집어넣지 않아. 그걸 배제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일단 숙제는 5번부터 8번까지가 일단은 숙제고요. 빈칸. 다음에 우리 저거 순서 삽입 다시 펴봅시다. 순서 삽입. 일단은 순서부터 볼까요? 순서. 이거 몇 번까지 풀었니 우리? 한 번도 안 풀었어? 순서랑 삽입 둘 다 한 번도 안 풀었어 우리? 그럼 내가 숙제로 준 거니? 숙제도 안 줬어? 네, 이거까지 주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갔나? 오케이. 아예 그럼 설명이 안 돼 있어? 순서랑 삽입이 아예 설명이 안 돼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자. 자, 이거 순서랑 삽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도 킬러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오늘 하는 빈칸 추론이 제일 어려워. 빈칸 추론이 제일 어려운 애고 원래 모의고사에서.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순서 삽입이야. 각각 빈칸 추론은 총 4문제가 나올 거고, 순서와 삽입은 2문제씩 나와서 총 8문제인데 이 8문제가 진짜 어려워.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부터 하는 거야. 얘 어려운 걸 잘 헤쳐나가다 보면은 쉬운 게 좀 쉽게 느껴지겠지. 그래서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게 지금 쉬운 게 아니야. 알았지? 근데 해결할 수 있으면 금방 실력이 늘 겁니다. 일단은 순서와 삽입을 푸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리고 순서 삽입은 좀 재밌어. 재밌다고 하면 좀 그럴려나? 아무튼 다른 유형보다 재밌습니다. 자, 순서와 삽입을 한번 써볼 건데, 순서와 삽입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 보면 형광펜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형광펜이 아니더라도 눈에 띄게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순서삽입 문제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거, 보이는 힌트. 보이는 힌트가 있습니다. 보이는 힌트가 나오면 제가, 자,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내가 이렇게 계속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연결사가 있습니다. 연결사가 있어요. 연결사는 이렇게 생겼어. 오른쪽 쭉 쓸 겁니다. 예를 들면, 자, for example. 아까 했던 거다. 뜻이 뭐죠? 예를 들어. 자, 근데 얘는 이제 예를 들어가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지 순서나 삽입 문제 풀 때 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A 문장과 B의 문장을
이제 앞에 문장은 어떤 말이 오고 뒤에 문장은 보통 어떤 내용이 나온다를 알아야 돼. 근데 내가 말했지 A랑 B 중에 누가 더 중요해? A가 중요해. 주제라고 했어. 그래서 써볼게. 얘는 보통 일반 진술이 올 거예요. 약간 포괄적인 진술, 일반적인 진술,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 겁니다.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다. 예를 들면 햄버거는, 피자는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거야. 그럼 B가 뭐가 나오겠어? 구체적 사례가 나오겠죠. 이게 for example의 쓰임입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보셔야 돼요. 쉼표. 그 다음에 뭐 해볼까? 또 대중적인 거. 대중픽. however. however는 뜻이 뭐죠? 하지만, 그러나죠. 그러나는 어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A랑 B랑 서로 관계가 어때? 맞춰봐, 찍어봐. 뭐야? 반대. 그러나잖아. 그럼 반대겠지. 근데 이게 반대도 또 나름대로 두 가지 반대가 있어. 첫 번째 반대는 뭐냐면 소재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녀석. 소재 자체가 아예 달라져. 자, 이러한 동물들은 요로요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로요로합니다. 아예 소재 자체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나가 나오면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소재는 같아. 자, 어떤 사람들은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B라고 생각합니다. 소재는 같지만 자,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용이 아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이거 이해하려면, 암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이해해야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지? 세 번째. in addition 뜻이 뭐야? in addition. in addition 뭡니까? 게다가, 더욱이. 게다가, 더욱이. 게다가 더욱이. 자, 앞에는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얘들은 앞에와 뒤의 내용의 관계가 뭘까? 자, 게다가 더욱이는 자, 요거 알아두세요. 나열 구조라고 하거든요. 추가 나열 구조라고 하는데 주제는 어떨 것 같아? 주제 같을까 다를까? 주제는 같다. 소재는 같을까 다를까? 소재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예시를 들었잖아.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예시야. 햄버거는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햄버거는 살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지? 햄버거가 어떻다는 거야? 첫 번째는 어떻다는 거야?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대. 그리고 둘 다 밑에도 뭐야? 햄버거는 비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대. 주제는 뭐야? 패스트푸드는 몸에 좋지 않다야. 그 얘기는 변하지 않아. 다만 소재가 살짝 달라지죠? 햄버거가 하나는 성인병을 유발하고 하나는 살찔 가능성이 높인데. 됐어? 그렇게 쓰이는 게 이 게다가고요. 더욱이고요. 요거랑 동의어들은 나중에 천천히 써줄 거고, 자, 이거 말고 이것도 in other words.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in other words가 뜻이 뭐죠? 자, 이게 other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려하는데 other은 다른 거잖아. 근데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쓰겠다 이거야.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쓰겠다 이거야. 그래서 해석하면 즉, 다시 말하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얘도 앞에 A, B가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떤 말인 것 같아, 얘들아? 앞에 말과 뒤에 말은 주제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즉 다시 말하면인데 네. 생각하면서 봐야 돼. 생각하면서. 주제는 같죠, 당연히.
됐어? 소재는 같지. 똑같은 말일 겁니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은 즉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이어야 돼. 근데 그걸 좀 다르게 썼을 겁니다. 근데 이 표현 왜 쓸 것 같아? 즉 다시 말하면 왜 쓸 것 같아? 강조. 중요하니까 한 번 다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 이유도 있어. 두 번째. 어떤 이유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개념을 딱 설명했어. 근데 니들이 눈빛이 흔들려. 됐을 때 이해 못했네. 아이씨 다시 말하면 하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 있지. 그럴 때 쓰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앞에 문장이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즉 다시 말하면이라고 나왔으면 이 문장으로 위에 말을 이해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도 마찬가지야. 앞에 말이 이해 너무 잘 됐는데 즉 다시 말하면서 더 설명 이상하게 했어. 괜찮아. 앞에 걸로 이해하면 돼. 근데 결국은 즉 다시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중요하니까. 주제문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말했지? 이 짧은 8문장, 7문장에 이 짧은 글에서 즉 다시 말하면이라면서 한 번 더 얘기한다? 이건 무조건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쓸게. 뭐 쓸까? Therefore. Therefore이 뭐야? Therefore이 뭐야? 그러므로. 이건 알아야지.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지금 틀려도 돼? 지금 여기 우리는 틀려도 되는 반입니다. 여기 6시 반은 틀리면 안 되거든요. 6시 반 애들은 제가 무섭게 하거든요. 9시 반은 틀리면 안 돼. 틀려도 돼. 여기는 틀려도 되는 반이야. 틀리면서 배우는 반이고 거긴 틀리면 안 되는 반이야. 분위기가 좀 달라요. 거긴 겁나게 빠르게 나갑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므로야. 그러므로는 어떻겠어? 앞에가 원인이고요. 뒤에가 뭐야? 결과지.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야. 근데 애들이 가끔씩 있잖아. 이게 인과관계라고 하거든.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이 인과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 저거랑 이거랑 헷갈리는 애들, 게다가 더욱이랑 그러므로를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어. 헷갈리면 이렇게 봐봐. 안 헷갈리는 방법. 결과를 먼저 해석을 해. 그 다음에 왜? 라는 말을 붙여서 원인을 해석을 해봐. 그러면은 맞으면 인과관계가 맞고 아니면 인과관계가 아니야. 지각을 했다. 벌점을 받았다. 인과관계야 맞아? 아니야. 인과관계 아니야. 지각을 했다. 벌점을 받았다. 인과관계 아니야. 인과관계지. 봐봐. 지각을 했다. 벌점을 받았다. 벌점을 받았다. 왜? 지각을 했으니까. 말 되지? 그럼 인과관계. 됐어? 이게 인과관계입니다. 그 얘로는 말이 안 돼. 얘는 전혀 안 돼. 아무튼 이거 지금 연결사 애들 좀 여러 개 했습니다. 여기까지 괄호를 닫아볼게요. 연결사 좀 많지. 근데 얘들 표시하면서 가고 얘들의 각자의 쓰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처럼 순서 삽입 문제를 푸는 데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주제나 그죠? 주제 찾기나 뭐 아까 했던 빈칸 추론이나 모든 글을 읽을 때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이 예시만 이거 연결사만 보고도 어떤 말이 나올지가 예측이 가능해져요. 이거를 읽어도 된다, 읽어도 되지, 읽지 않아도 된다, 이게 딱 감이 온다니까. 그지? 그래서 되게 연결사들은 물론 순서 삽입에도 되게 중요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해석할 때도 도움이 된다. 됐니? 네.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지시사. 지시사는 이런 애들이에요. 이것저것 하는 애들. 이것저것. 뭐 있어? this. 저것은 뭐야? that. this가 이것이고 that이 저것입니다. 이것저것. 근데 자, this의 복수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this의 복수. these. this의 복수는 these입니다. that의 복수는 뭐야? those.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틀리면서 외우는 거야. 틀리면서. this, these, that, those. 이러한, 저러한. 대신 단복수의 차이고. 하나 더, such까지. such도 그러한. 걸어주십시오. such도 그러한. 근데 얘들도 당연히 밑줄 치면서 가야 돼. 앞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더 이게 나오면 엄청 쉬워지는 글이 되죠. 뒤에 명사까지 나와버리면 아주 좋아요. 뒤에 명사까지 나와버리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잖아. These people, these animals, 이러한 사람들은 했어.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나와야 돼. 앞문장에. 바로 앞문장에 그러한 사람들이 안 나오면 이거는 비약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걸로 찾아내는 거야. 이 지금. 알았지? 3번. 마지막. 대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말해요. she, he, it 뭐 이런 애들 있지. she, he, it 이런 거. 근데 그 중에서 she, he, it은 사실 쓸 게 별로 없어. 걔보다는 제일 많이 쓰는 건 they입니다. they 별표. they는 많이 쓸 겁니다. they, 그들, 그것들.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 몰라. 근데 they가 나왔다는 건 앞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 앞문장에 무조건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 복수명사를 이 자리에다 갖다 넣었을 때 말이 잘 돼야 돼. 말이 안 돼도 안 돼. 그러면 걔는 답이야. 이해돼?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를 봐야 알아. 지금 내가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해도 니네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 자, 일단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순서 삽입할 때 보이는 힌트, 보이지 않는 힌트 칠 때는 파란색으로 체크할 겁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할 겁니다. 파란색으로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란색이 아니어도 돼.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표시를 해서 다음 시간에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알겠니? 자, 2번. 보이지 않는 힌트. 보이지 않는 힌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소재끼리 묶입니다. 같은 소재끼리 묶는 겁니다. 같은 소재끼리 묶는 거. 그러니까 짜장면 이야기가 나왔으면 짜장면 하다가 자 짬뽕 이렇게 가야 돼. 짜장면은 짜장면끼리 묶고 짬뽕은 짬뽕끼리 묶어야 돼. 짜장면 짬뽕 이런 건 없어. 순서 삽입에서 이런 건 없어. 짜장면 짬뽕은 거의 없어. 짜장면 끝 짬뽕 그런데 짬뽕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그 흐름이 바뀌는 구간을 잘 찾으면 아주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힌트죠.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 킹콩을 가지고 예시를 들었어. 그럼 그 킹콩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야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킹콩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킹콩끼리 붙여야 돼. 이것도 은근히 많이 쓸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이 쓰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외워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쓰임에 대해서 자,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요거 1번이거든요. 제가 문제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1번 봐봐. 처음에 요게 제시문이잖아. 요게 1번일 거야 무조건. 그치? 얘를 해석 무조건 잘 하셔야 돼. 되고 요거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순서 옆에다 치세요. 순서든 삽입이든 위에 있는 보이는 힌트, 보이지 않는 힌트를 다 갖다 써야 되는데 순서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끝말잇기처럼 보시면 됩니다. 끝말잇기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너무 어려워 보였다. 터미널 아이씨 왜 이렇게 어렵게 터미널 너무 어려운 거야. 널뛰기 기찻길 이렇게 해. 그냥 그지? 터는 터끼리 묶고 널은 널끼리 묶고 기는 기끼리 묶어야 돼. 이게 끝말잇기처럼 푸는 거야 그냥. 그치? 그래서 지금 제시된 문장에 마지막 문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첫 번째 문장을 빨리 찾아야 돼. 그리고 관계가 2개 이상만 나오면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A보다 C가 더 먼저입니다. B보다 A가 더 먼저입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답이 나와요. 이해돼? 해보자. 자, 이건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푸는지. 봐봐. 신생아들은 자 newborn baby 어려운 거 아니야.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이니까 신생아들이지. 됐어? 신생아들은 rather 괄호쳐 꽤 다소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꽤나 덜 울어요. 누구보다? older baby 더 나이 든 아기들보다 덜 울어요. 질문할게요. 야 이거 비교되죠. 딱 봐도 비교되죠. 아까 했던 거 기억나? 목수랑 젊은 그 사람 대학생들 있었지 그치?
비교 대조입니다. 누구랑 누구야? A랑 B. 누구랑 누구야? 지금? 신생아. 나이든 아니. 근데 누가 덜 울어? 신생아가 덜 울어. 자,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신경 쓰면서 가야 돼. 벗이 나왔다. 앞에 거보다 뒤에가 더 중요해. 그러나 심지어 적은 양의 울음조차도, 자, 내가 이 짧은 글에 2번 이상 반복되면 중요하다고 했지. 이 글의 소재는 뭐야? 우는 겁니다. 아이고, 노란색 칠게. 우는 게 무조건 이 글의 소재입니다. 만약에 주제 고르는 거였으면, 우는 게 없었으면 이거 답이 아니야. 소재 찾는 것부터 해. 그죠? 소재 찾는 건 다 잘해. 그러나 심지어 작은 양의 울음조차도 can be, 야, quiet도 꽤야, 꽤. 아까 rather이랑 똑같아. 작은 양의 울음조차도 꽤나 worrying, 걱정스럽게 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new parent, 새로 이제 부모님에게. 그쵸? 이제 막 애기 이제 막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걱정스럽게 해주겠죠. 작은 양의 울음으로. 됐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부터 진짜야. 자, A의 첫 번째 문장, B의 첫 번째 문장, C의 첫 번째 문장에서 보이는 힌트와 보이지 않는 힌트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물어볼게. 지우야. 네. A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누구죠? 뭐죠? 어? 아이, 아까 이 대스는요, 제가 위에서 썼던 대스는요, 지시 대스. 이것저것 할 때 그 명사 자리에 있는 대시야, 대. 이 대스는, 이거 대절입니다, 대절. 여기 봐봐. 저 대절이라고. 뒤에 문장이 나올 거라고 알려주는 녀석인 거지, 얘는 이것저것 할 때 그 대시 아니야. 또 다른 사람,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있어. 뭐요? 요거지. 아까 내가 대명사 처리 잘하고 있어. 대명사는 파란색 쳐야 돼. 쳐, 빨리.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복수명사가 있었어야 해. 그 복수명사를 갖다 넣었을 때 말이 잘 돼야 돼. 자, 만약에 여기가 첫 번째 문장 A가 정답이라면 위에 문장 봐봐. but부터 여기 안에서 복수명사인 건 뭐밖에 없어? new parents 밖에 없지. new parents를 갖다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새로운 부모들에게, 자, 그것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뭐가요? 이렇게 아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데, 뭐가? 우는 것은 makes, 오형식이죠? 자, 우리 아기들의, 자, lung은 폐입니다, 폐. 우리 아기들의 폐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혹은 send, 보내줘요. oxygen, 산소를요, 그의 피에게 가져다 보내줘요. 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요. 우는 게 좋다는 얘기네. 소재는 건 똑같아. 우는 거잖아. 우는 것이 근데 뭐 한다고? 애들한테 좋대. 애들의 폐를 강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산소를 보내주는 거야. 그의 아기들의 피에게. 여기 정도는 A는요, 저는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아직은 중립기여. 그치? 중립기여. 확실하지 않으니까 중립기여. B에서는요, 여러분 B에서 보이는 힌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커뮤니케이션까지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약간 눈치가 좀 빠른 친구, 여기서부터는 센스 있는 친구, 제가 말을 안 했지만 그 친구들은 얘까지 치는 경우도 있어. more important, 좀 더 중요하게. 그럼 좀 더 중요하게는 언제 쓰는 것 같아? 앞에 뭘 얘기했어, 해결책을 나름대로 얘기했어, 아니면 뭐 어떤 걸 얘기했어, 또 어떤 것도 얘기했어. 근데 더 중요하게도 또 어떤 거,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앞에 있었을 거야. 근데 얘를 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은 역접일까 역접이 아닐까? 역접이 아니겠죠. 비슷한 말 할 겁니다. 하지만 뭐 저는 잘 안 씁니다. 네, 써도 돼요. 해볼게, 해석은. 근데 더 중요하게도 우는 것은, 자, 우는 게 나왔어. 이거는 무조건 소재는 우는 거야. 알았지? 우는 건 is your baby's main form. 자, 아기의 주된 형태입니다. form은 형태죠. 뭐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입니다. 주된 의사소통의 형태입니다. 중요하게도. 자, 이거 여러분 위에 거 요것과 연결이 되니 안 되니? 지금 끝말잇기 중이야. 자, 다시. 그런데 작은 양의 울음도 새로 이제 부모가 된 이 사람들에게 걱정시킨다야.
더 중요하게도 우는 것은 아기들의 주된 의사소통의 형태입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걱정시킨다는 건데 더 중요하게도 우는 게 아기들 의사소통의 중요한 형태야. 이거 이상해요, 그죠? B는 아니었어. B는 절대 아니었어. 됐어? 그 밑에서 지워. B로 시작하는 놈도 지워. 정답 완료 33.3%. 하지만 우리 C도 있죠? C. 자, C에서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있어요. 뭐 있죠? 하고 However. 하나 또 있다. 뭐 있게? This. 체크.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 반대라고. 그지? 그러나 this, 이것은 doesn't mean, 의미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지 않아요? 자, this라는 게 그 앞에 뭔가 있었어야 돼. 그죠? 어떤 문장인데 그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거야?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했나 봐, 앞에. 그지? 그런데 이게 꼭 뭘 의미하는 거 아니야? It is good. 뭐가 좋다고? To leave a baby. 아기를 남기는 거죠. To cry it out. 그것을 아기를 뭐하게 남기는 거야? 울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cry it out. 아기가 울게 내버려 두는 것이 꼭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앞에 문장에 어떤 말이 왔을 것 같아? 우는 게 좋다. 이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치? 우는 게 좋다. 근데 이거 너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야. 이 얘기야. 그러나 우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그게 꼭 뭘 의미하는 거 아니야? 애들을 울게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자, 우는 게 좋다는 말이 나왔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는 게 좋다는 이야기야? 우는 게 좋다는 게 아니지. 우는 건 부모님들을 걱정스럽게 한다는 거잖아. 그럼 얘도 답이 아니야.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야. 답 뭐? 그럼 일단 뭐야? 답이 뭐야? A. 얘야. A가 처음에 나온 게 얘밖에 없거든. 그치?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빠르게 해석하면 돼. 여기서부터 이제 빠르게 해석할 거야. 봐봐. 자, 그러면은 여기 부모님이 맞아요. 그치?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치? 부모님들에게는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거야. 우는 게 아기들의 폐를 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기들의 피에게 산소를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부모님들에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뭐라고 쓰볼까? 그런데 이게 이거 좋은 얘기겠지? 좋은 얘기잖아.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야? 뭐가 좋다고? 애기들이 남기는 거야. 울게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꼭 아닐 수 있어. 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아기들에게는. 그리고 우는 것은 뭘 써버려요? 유즈업. 여러분 유즈업은 다 써버리다야. 다시 유즈는 뜻이 뭐야? 유즈는 쓰다, 사용하다. 근데 유즈업은 뭐야? 다 써버리다. 써. 빨리 안 써. 집중해 지금. 다 써버리다야. 비슷한 말 eat, eat가 뭐야? 먹다. eat up 뭐야? eat up 뭐야? 다 먹어치우다. 그런 거지. 그럼 뭐야? 우는 것은 다 써버려. 뭐를? 그의 아기의 제한된 에너지를 다 써버려. 근데 더 중요하게도 우는 것은 아기들의 주된 의사소통의 형태야. 그래서 아기가 울 때는 너는 반드시 반응을 빠르게 해줘야 돼. 그리고 find out, 알아내야 돼. What is wrong? 뭐가 잘못된지 반드시 알아내야 돼. 연결 잘 되지? 그럼 답이 1번 맞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계속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요거 체크하는 거, 파란색 체크는 내가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거든? 요거 체크하고 나름대로 계속 연결을 시켜보려고 노력하는 거, 요거까지만 해도 돼. 실수할 수 있어. 잘못될 수 있어. 잘못 연결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내가 교정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해석을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걸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서 요거 연결시키는 거,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난 요거 체크 안 했으면 나 숙제 안 했다고 할 거야. 알겠니? 다만 띡 체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그걸 최대한 쓰면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을 이게 또 숙제로 하시면 되겠고요. 2번, 3번, 4번. 자, 삽입도 봅시다. 삽입. 네, 여러분 삽입이 좀 더 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보다는 삽입이 좀 더 쉽습니다. 네, 애들이 삽입을 더 어려워하는데 전 삽입이 더 쉬워요. 이거 보자.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쓰세요.
아까 순서 삽입을 필히 다 했잖아. 보이지 않는 힌트랑 보이는 힌트 다 썼었지 아까. 그렇지. 그거 똑같은 원리야. 얘도 똑같아. 대신에 살짝 다른 건 아까 순서는 끝말잇기였지. 얘는 뭐야? 비약 찾기야. 비약 찾기. 비약이 뭐냐면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지? 이런 애들. 왜 뜬금없이 이 말이 나왔지? 이게 비약을 찾는 겁니다. 알겠니? 요 연습을 계속 할 건데 어떻게 풀 거냐? 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얘도 처음에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여기 1번 앞에 여기 있지. 얘가 1번이야. 얘를 먼저 해석하세요. 애들은 자꾸 여기부터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어. 여기. 물론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1번을 여기를 먼저 1번 앞에까지를 먼저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그냥 아무 문장에서 중간에 빼온 거를 해석하는 거잖아. 갑자기 이 문장을 읽으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해석을 해봐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차라리 여기까지를 읽으면 요 안에서 그래도 소재가 나오자. 소재는 적어도 처음에 나온다 했었지 내가. 소재를 나왔잖아. 그 소재를 안 채로 얘를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얘를 먼저 해석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얘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다. 해볼게요. You don't always. 당신은 don't always, not always는 부분부정이라고 하죠. 이거를 부분부정. 뭐 반드시 뭐뭐는 아닌, 반드시 뭐뭐는 아닌, 항상 뭐뭐는 아닌, 뭐 이런 뜻이에요. 항상 뭐뭐는 아닌. 완전 부정은 절대 안 한다는 거고 부분부정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됐어요? 자,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항상 뭐 할 필요는 없어요? Need to plan.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요. For your students. 너의 학생들을 위해서. 너의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ave them do science. 자, 여기가 문법이 조금 어려운데 자, 둘이 좀 시험 범위였던 것 같은데 have 무슨 동사로 외웠어? 둘이 중 3학년 시험 범위 둘이 중 3학년 아니었나? 시험 범위 니네 아니었나? 관평 중 3학년이었나? 니 놈이었던 것 같은데 사역동사 안 배웠어? 배웠어. 니 놈이네. 자, have가 나왔는데 목조가 나왔는데 여기 동사 원형어 왔잖아. 이거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야. 해석하면 뭐야? 얘가 이거 하게 하다. 얘가 이거 하게 하다.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학생들이 이제 당연히 나온 게 학생들밖에 없어. 학생들이 과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줄 필요는 없다. 사역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됐어? 됐어? 그러니까 아마 너는 선생님인 것 같아, 그지? 선생님인 너는 굳이 모든 걸 다 해줄 필요가 없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네가 뭘 다 해줄 필요 없다. 그리고 위에 거 해석해볼까? 자, 2번 여기 문장에서 태호야,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태호야? 아이씨, 아까부터 계속 찾아.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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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준아! 네. 뭐요? 모르겠습니다. 치유야. 데이. 디스. 데이 좋아요. 데이 좋아요. 데이 좋아요. 지금 봤어요. 데이 좋아요. 왜냐면 지금 복수명사잖아, 그지? 앞에 복수명사 있어야 돼. 근데 또 있어. 디스 퀘스천까지. 제가 뒤에 명사 있으면 뒤에 명사까지 같이 쳐야 되고 이렇게 하면 오예 운이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야. 왜? 여러분 디스 퀘스천 이 질문 했잖아. 이 질문 그럼 뭐야? 위에 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이 질문했어. 그럼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위에 질문이 있어야 돼. These animals 했어. 이러한 동물들은 했어. 그럼 위에 뭐가 있어야 돼? 동물들이 있어야 된다고. 바로 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사적용법이지. 제 주어동사 따로 나왔으니까, 그렇지? 다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또 복수명사 있어야 돼.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그렇지?
쟤네들은 뭐해? 만들 수 있어. 간단한 실험 하나를 만들 수 있어. 됐니? 네. 자, 해석 안 해볼게. 답 몇 번인 것 같아, 얘들아? 답 몇 번인 것 같아? 해석 안 해볼게. 아이씨, 5초 만에 나와야지. 답 몇 번이야? 4번이지? 질문 던져줘. 어? 끝! 4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그래서 써먹으라는 게 이거야. 이런 거 써먹으라. 이 질문에 대해서 물론 지금 엄청 쉽게 나온 거야. 이건 엄청 쉽게 나온 거야. 이것보단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해석을 해보고 넣어봐야 돼.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은 간단한 실험 하나를 만들어야 해. 그러면은 만약에 4번이 의심이 되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근데 빨리 대충 해석해볼게. 자, 근데 비약을 찾는 연습을 어떻게 하냐? 요 연습을 하셔야 돼. 1번 사이에, 2번 사이에, 3번 앞에 뒤에, 4번 앞에 뒤에, 5번 앞에 뒤에 비약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야, 계속. 1번 뒤에 여러분 보이는 힌트 있어요, 없어요? 1번 뒤에, 여기 1번 뒤에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없어. 때때로 올이 주어거든? 근데 또 유가 주어지. 가로 열어. 어디서 끊어야 돼? need to do까지 걸어 닫아야 돼. 왜냐면 is가 동사 한 번 나왔거든. 그럼 해석하면 뭐야? 이거 관계대명사 목적격 가면 생략된 거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네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is suggest, 제안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과학을 하게끔 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지금?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자, 여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2번은요. 앞에 뒤에 지금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없어요. 없기는 대명사 있잖아. 어? 자, 학생들은 will carry out은 수행하다야. 옆에다 써? carry out은 수행하다야. 근데 지금 대명사가 목적으로 올 때는 이렇게 가운데 껴요. 그것들을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댐이 나왔으면 내가 아까 뭐 찾으라고 했어? 앞에 문제가 뭐가 있다고? 댐이 있으면 데이나 댐, 데어 이런 거 있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고. 복수명사 찾아봐. 어디 있어? 더스트 전출. 아니, 앞에 문제가 여기서 붙는데? 여기 수천처가 어디 있어? 얘 찾는 거 아니야. 요거 앞에 문제. 여기 1번 뒤에 문제 찾아야지. 어디 있어? 아따, 오래 걸리네. 오유. Interesting ideas. 얘가 복수 아니야? 갖다 넣어봐. 흥미로운 아이디어들. 학생들은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수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발견한다면, 이때 그들은 학생들에게, 이때 돼 있는 학생들이겠죠, 그죠? 학생들이 발견한다면, 그 아이디어를 흥미롭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행동할 거야. 2번 괜찮아, 안 괜찮아? 비약 없잖아. 넘어. 3번 앞에 뒤에 봐봐. 3번 뒤에 보이는 힌트 있어, 없어? 있어요. 뭐예요? 보이는. 예를 들어. 그렇지. 예를 들어. 자, 그럼 아까 예를 들어는 기억나죠? 앞에가 일반 진술, 뒤에는 구체적 사례. 외워야 돼.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야. 자, 흥미로운 거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흥미로운 그 아이디어를 수행할 거라고 했어. 예를 들면 너는 물어볼 수 있어. 너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Is yawning 하품이거든. yawning 주어야 하품이야. 하품이 자 is contagious 외워야 되는데 밑에 있어. 전화하시고 엄마한테. 가자. contagious가 뜻이 뭐라고? 전염성이 있는. 이거는 이제 전염성이 있는. 강아지들한테도 전염성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야. 야, 진짜 웃긴 거 뭔 줄 알아? 니네 집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 강아지 키워, 고양이 키워. 강아지 앞에서 하품해요. 개도 하품한다. 그래요. 그리고 개미는 거. 개가 하품하지. 나도 하품한다. 진짜야. 사람한테만 하품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앞에서 하잖아. 개도 하품 같이 해. 진짜로. 진짜요? 해봐. 나도 우리 집 옛날에 강아지 키워서 알아. 그것도 있고 TV에서 누가 화면에서 누가 하품하거든. 그걸 보고 나도 하품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너무 재밌는 주제 아니야 이거? 강아지한테
강아지한테도 자 하품이 전염될까요? 라는 질문이야. 재밌는 질문이잖아. 맞지? 위에 있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 아니야? 구체적 사례 아니야,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4번. 자, 4번에서 first 먼저 자 뭐 나왔어? 그들은 학생들이겠죠? 강아지를 가까이 볼 거예요. 15분 동안. 그리고 카운트 수를 셀 거예요. 하품의 횟수를 셀 거예요. 여기는 보이는 힌트, 보이지 않는 힌트가 없어요. 그냥 내용상 괜찮아 보여, 그지?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위에서 단서를 찾았지. 뭐라고? This question. 질문이 위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지? 데이가 뭐야? 여기는 학생들이겠지 뭐. 그지? 위에 학생들이 있었는지 봐봐. 있었어? 학생들이 있었잖아. 다음 몇 번? 4번. 찍고 넘어가면 되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기 위해서 걔네들은 실험 하나를 했대. 그리고 실험에 대한 내용이 뭐야? 먼저 그들은 강아지를 봤어. 15분 동안. 이런 거죠. 됐어? 이유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답에 근거가 없으면 저는 안 푼 거라고 생각할 거라니까. 깨끗하면 안 돼. 다 풀렸는데. 알았지? 얘도 그거 최대한 체크해서 가져오십시오. 4번까지. 자, 숙제 여러분 적으십시오. 자, 빈칸 5번, 5에서 6, 8까지 문제 푸는 거 아까 했었죠. 순서 2에서 4까지 숙제, 삽입 2에서 4까지 숙제. 근데 각각 모르는 단어 찾고 외우기. 그리고 오늘 했던 시험과 오늘 제가 추가로 더 했던 내용들 있죠? 걔네들도 좀 외우십시오. 주말도 있고 하니까, 그지?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보잖아. 그쵸?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까지. 니네 그럼 방학 언제야? 21일이요. 21일 월요일? 그래. 방학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공부 좀 하지. 알았지? 공부 양이 많아야 돼. 니네 어쩔 수 없어. 야, 돈도 안 받고 지금 추가로 수업해주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니네 키우겠다고 지금, 화요일, 목요일 나 화요일날 수업 없는데 지금 화요일날 수업 만든 거라고. 목요일도 만들었고. 원래 화목이 수업이 별로 없는 날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키우겠다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 봐서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니? 네. 고생했습니다.